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487쪽에 3장,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1절 주택의 공급 기준, 2절 분양가 상한제, 3절 그러니까 특별 공급 질서 교란 금지, 4절 저당권 설정 제한, 5절 입주가 선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1절 주택의 공급 기준에 1번 주택 건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요.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선분양 후건설 있다고 그랬죠. 예외고 대부분 다 그 예외 방법으로 갑니다. 이거는 주택법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 저 주택 공급 규칙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또 거기도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이 공급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수로 한번 보셨으니까 487쪽 그림으로 보도록 하시죠. 먼저 원칙은 뭐 당연히 이제 선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선건설 후 분양이 원칙이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선분양, 후 건설로 가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민간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 30만 이상을 하기 위해서 뭘 받은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한 번에 30, 30만 이상 하기 위한 건 사업계획 승인이고, 그러니까 선분양이 뭐예요? 돈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 즉, 그러니까 돈을 땡겨 쓰려면, 돈을 당기려면이죠. 그러니까 돈을 당기려면 그 중에서도 당기려면이죠. 그러니까 돈을 당기려면 민간은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당기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어느 민간 A가 어디에 주택 1000채를 짓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 지어서 파는 거는 뭐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에서 다니는 어지간한 직원들도 선건설이 원칙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돈을 먼저 당기고 싶습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돈 먼저 낼 사람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 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당연히 승인 신청을 넣겠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광고를 내고요. 광고를 공고라고 하는 거죠. 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어디에선가는 1000채 분양, 998채 분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명 신청했다고요. 그럼 이제 접는 거죠. 근데 그렇게 2명 신청해서 접은 곳은 크게 손해본 거 있어요? 삽도 안 꽂았잖아요. 그냥 도장 받고 광고 냈습니다. 광고 냈는데 2명밖에 안 오니까 문 닫은 거죠. 너무 비싸게 받아서요.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광고비 나간 거밖에 없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떼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내는 돈이 뭐고요? 그러니까 입주금, 집 사는 데 들어가는 돈,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 중에 돈을 4가지로 내는데, 나누어 내는데, 첫 번째 내는 돈이 청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금 내고 2,000명이 냈다고 치죠. B1, B2가 냈습니다. 경쟁률 2대1, 가점도 있습니다만, 추첨으로 해서요. 당첨 사실 통지. 그러니까 귀화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니 돈 갖고 오세요. 그 다음 돈 뭐 내야 되고요. 계약금 내야 되죠. 3번, 4번 나누어 내든 중도금을 냅니다. 마지막 중도금, 그러니까 도배공사까지 공사 다 끝났었죠. 끝났죠.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 있는 겁니다. 쇠파이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으면 이제 공법에 도장을 받게 된 거고,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보존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야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민법의 한 객체가 된 거죠. B1, B2가 내는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돼 있고요.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돼 있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그러니까 A, B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쪽 뭐 A로 치죠. 그러니까 A, B 계약에서요.
그러니까 의무 다 했죠. 그러니까 B가 의무를 다 했으니까 A는 B에게 집을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러니까 B는 주택의 소유자를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는 아니죠. 언제고요?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됐고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입주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동시에 가질 수 없고 두 번째요.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년입니다. 36개월이요. 세 번째 자본주의죠. 지유주택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그러고요. 우리나라 10% 땅에서는 그러니까 지유주택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하게 전매 제한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도 90% 땅에서는 다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죠.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게 488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건물 자기 마음대로 민법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집 장사가 팔 때도 공급할 때도 3번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을 때 살 때도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88쪽에 제일 아래 세 줄이요. 1번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공적 주체를 제외한 즉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셋째 줄점이요.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요. 그건 입주자 모집하겠다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굵은 3번 집을 사고 싶을 때 1순위, 2순위 그런 것들을 적용받게 되죠. 4번 공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고요. 4-1번 입주자 선택제 마이너스 옵전제 뭐 예전에 무슨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빌트인 싹 갖다 버리고 새로 집어넣고 낭비죠. 그래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 뺀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하라. 4-10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를 내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억번 그러니까 사업주체 등등등은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촬영한 영상물을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모델하우스는 빚과 번쩍 지어놓고 나중에 가니까 신문지로 도배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뭐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둘째 줄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그러니까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면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집값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2선 넘지 마라.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낮은 선일 수도 있고요. 높은 선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높은 선 정해놓고 2선 넘지 마라. 집값이 싸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정해진 선 넘지 말라는 거지 집값이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번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공택지란 다음에 따른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9번까지 보실 거 아니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요약 9가지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택지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토지를 공급하는 거라고요. 대량 공급을 하는 건데 환지는 옛날 땅 주인이 싹 가져가는 거죠. 뭐 채비집 하는 건 찌그만 거고요. 그다음에 환권도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싹 가져가는 거죠. 받고 가는 겁니다. 바꿔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자료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규모 땅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또 공공택지는 땅값이 싸게 나오는 거죠. 일반 시세보다요. 판교, 그러니까 수용가격 평당 40만 원, 건설회사에게 공급할 때 400만 원.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분당, 당시에 평당 8천만 원, 20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택지이죠.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다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과일지구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비교해 보자고요. 먼저 왼쪽.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끼놈 이선 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뭐 달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지정 요건은 어느 곳에요? 아파트인 곳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 숫자까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요. 역시 첫째 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도요.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고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뭐 달라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입주된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요? 주택입니다.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동그라미 1, 2, 3 지금 다 앞에 표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493쪽이요. 굵은 3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문장에서 동그라미 1번 문장에서요. 첫째 줄의 지역과 그다음에 다섯째 줄의 지역 그 두 가지를 여섯째 줄이군요. 여섯 줄의 작은 2번의 지역 그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이 좀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부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1번 공공택지, 그 다음에 2번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첫 줄도 지역, 여섯째 줄도 지역. 다음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곳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공공택지와 그다음에 민간택지 가운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하는 곳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가 있고요. 여기는 땅이 헐값으로 나왔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고요. 집값이 땅값과 콘크리트 값인데 땅값이 헐값으로 20분의 1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그만큼 내려가야죠. 옆집하고 옆 동네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여기는 걱정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역 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공공택지와 적용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 공공택지 우리나라 땅의 1%요. 적용 지역은 아직 0%죠. 대한민국의 1% 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계시면 그림 그리기가 쉽죠.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값 마음대로 받으세요. 1번 도시형 생활주택, 2번 경제자유구역 어찌고저찌고, 3번 관광특구 어찌고저찌고 있습니다. 도경관, 도시형,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집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죠. 동그라미 4번 땅값은 어떻게 하고, 이건 기출지문 나온 정도에서 보시면 되지 그걸 하나하나 깊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콘크리트 값은 어떻게 하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그 가닥에서 짚으면 되겠죠. 다음 쪽이요. 494쪽에 굵은 4번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보셨고요. 분양가격을 공시하라고요. 왜 집값을 그렇게 내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가 있지만 제일 아래 표면 되겠네요. 제일 아래 표요. 표가 옆으로 3칸이죠. 494쪽 제일 아래 표요. 공공택지는 땅값이 헐값이잖아요. 20분의 1 땅값이 헐값이면 왜 집값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발표하라고요. 집장사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곳 중에서 대부분 지역은 알아서 그냥 하면 되고 이유까지 발표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격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구 등 특별한 곳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이러하게 집값을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돈을 당기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지의 주택 가격을 얼마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도 있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죠. 자격이 아니라 주택 가격을 얼마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굵은 5번 입주자 모집 승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군구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장구청장은 민간 사업 주체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해당 주택단지 가격은 얼마다 그리고 돈을 땡길 수 있다라고 확정해 주는 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니까 그걸 하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이제 3절 그러니까 특별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바로 내용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공임대 그를 떠올리는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다. 임대하고는 지금 분양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디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임대고요. 그 다음에요. 그 옆 동네에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뭐 같은 평수라고 보죠. 그러니까 공공임대는 그러니까 그 민간임대 60 내지 80%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쪽이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P와 임차인 Q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요. 여기 이제 뭐 M과 N 사이에요. 그러니까 60% 잡으면 600만 원에 그러니까 6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니까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공공임대는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어려운 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전체 집의 80%입니다. 계약 기간은 30년에서 50년이에요. 일반 물가보다도 훨씬 싸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 뭐 마무리하는 거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죠. 왜 집을 사? 집이 저렇게 많고 싼 집 싸게 내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데 살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공임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N이요. 이 임차인 N이 이쪽 Q한테 되고요. 야, Q야. 그러니까 너 옆집에서 1,000만 원에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 800만 원에 80만 원에 와서 들어라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전대계약 맺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 20만 원 제가 중간에 따먹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기는 누구만요? N만 들어갈 수 있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N만, only 그 N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임대고 분양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분양 중에도 그런 집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지 않은 거죠. 어디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이런 겁니다. 어느 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장사 A가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B만, 그러니까 only B만,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B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야 C야. 그러니까 너 이 집 와서 그러니까 사르라.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라. 아니면 C가 야 B야. 그 집 내가 돈 주고 사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특별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상 상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디 중개업소에 가세요. 저 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 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다른 집주인 그 집주인 불러와세요. 한번 얘기해서 가격을 맞춰봅시다. 그렇게 회의하는 순간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순간 3년이야 빵에 보낸다고요. 저 집 사고 싶어요. 얘기만 해도 3년이야 빵에 보낸다고요. 저 집 주인 불러드릴까요? 얘기만 해도 3년이야 빵에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보신 적 거의 없으잖아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이죠. 공공임대 특별하게 C, B만 여기 특별하게 공급한다. 특별 공급 B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놓고 그 상황을 떠올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집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라고요. 그것을 전제로 두고 보셔야 됩니다. 붉은 1번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런 얘기였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B한테 팔아서도 B는 C에게 팔면 안 된다. 자격도 안 되는 B가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자리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단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5가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 B만 받을 수 있는 게 그것이 무이사 저조 5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돌릴 수 없고 니은번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단은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거짓말로 이 딱지를 받아내도 안 된다는 거죠. 위 양도양수란 매매증여,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은 애고 슬픈 일이고요. 저당 은행에서 1,000만 원 돈 걸었으면 1,000만 원 가져가면 끝인 거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주택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3번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확인서, 5번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렵게 고생하셨던 그분에게만 또 아니면 뭔가 희생하신 그분에게만 그 온리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그리고 또 다 기명이죠. 다 기명이니까 팔 수도 없어요. C가 그러니까 통장 사가지고 어디다 내요? 나 3년이야 빵에 보내봐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기명이니까 돌릴 수도 없고 돌려봤자 어디 가서 내놓을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 일이 불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일이 다 끝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다 끝날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B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C가 뒷돈 대고 나중에 이익 생기는 차익을 다 C가 먹고 B한테 구전 좀 띄워주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주택조합원 지위는 애당초 돌릴 수 없죠. 교체금지가 돼 있고요. 다음에 어렵게 고생하시는 무주택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상환 사채, 그러니까 집값을 먼저 받은 거죠. 집값의 일부 돈을 빌려 쓴 겁니다만 아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죠. 입주자 저축증서요. 통장, 기명 통장이고 고생 어렵게 고생해서 애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통장 부어서 1순위 됐는데 탱탱 놀고 있던 사람이 통장 사갈 수는 없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예요. 정비사업 등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어서 철거 대상이긴 하지만 고생하면서 오래오래 그 동네에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 돈 내고 살 수 있는 딱지를 하나 준 겁니다. 이게 정통적 의미의 딱지인 거죠. 5번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요. 주로 이제 임차인 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개발되지 않은 곳에 거기서 임차인 그 보증금 월세 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개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데 그 보증금 갖고 그 주변에 어디에서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수가 집을 사는 건커녕 그러니까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특별하다라고 하는 걸 잡아두셔야 되고 굵은 2번 만약에 위반한 거 적발되면 B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B한테 집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간 C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예,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계약 발각되면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와 B 계약 맺은 상태에서 발각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B가 돈 다 내고 그러니까 집 주인이 되긴 했지만 불법 계약 발각되면 돈 주고 집을 뺏는다. C 들어가 살고 있으면 C 나가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는 위반한 거 적발되면 셋째 줄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유기정을 위반한 자에게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집값을 주면 돈 주고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랫줄 C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요.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4번 10년 이내 기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셔야 무이사 저조 5글자도 외워지는 거죠. 무치성 가진 회사 간부가 있는데 칭찬해주면 일 잘하고 조금만 헷갈리게 하면 교란시키면 저조해진다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4절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이 없던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B 고생해서 돈 냈죠. 그러면 깔끔하게 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B한테 깔끔하게 집을 줘야 되는데 그 B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 땅, B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 집 담보를 잡고 A가 돈을 빌려 썼다고요. C 선순위 저당권 걸어놨죠. B는 나중에 받았지만 C가 선순위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서 B는 생짜로 집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제는 이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저당권 등 설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당권 등 설정하지 마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랬고 이제는 그러니까 A는 깨끗하게 넘겨줘야 B에게 넘겨줘야 될 첫 땅, 첫 집 담보 잡고 돈 빌려 쓰지 마라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C는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지 마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놨어요?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까지를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C가 A 얘기만 듣고 난 A 얘기 듣고 돈 빌려줬는데 그럼 넌 등기부도 안 보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이쪽의 결론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면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칠판 이쪽이요. 그 다음에 개나리 단지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내 등기를 해야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시간은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뭔가 신청하는 게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요. 일반 분양 하니까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주택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설정하면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서 B 집을 뺏기게 되죠. 2번 해당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C한테 지상권 설정해주면 B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죠. 넌 300주로까지 날라댕겨요. 날라댕길 수가 없잖아요. 지상권 설정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3번 매매징여로 처분하는 행위. 심지어 B한테 넘겨줄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A도 있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그래서 C 빌려주지 마라. 예비 이건 못 잡는 땅이다. 알리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애비 못 잡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셋째 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 주체는 법 어기지 않겠죠.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기등기는 가장 초장 시점부터 잡아야죠. 주택건설 대지는 이쪽 칠판 이쪽 보시면 대지는 45억 년 전부터 있었고 1910년 토지조사령이 있었고 등등이니까 가장 초장 시점이 요때죠. 주택은 여기까지는 동산이잖아요. 주택이 없고 보존등기와 동시에 주택이 시작된 거죠. 가장 초장 시점 보존등기와 동시에 붙여놓는다. 초장 시점에 붙여놓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부기등기일 이후에 그 C가 A 얘기만 듣고 등기부도 안 보고 대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촉물을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거고요. 굵은 2번은 입주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다음 쪽에 있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려는 경우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초점입니다. 집장사 A가 여러 명에게 집들을 팔았습니다. B1부터요. B100까지에게 100명에게 팔았죠.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같이 파는 겁니다. 깔끔하게 했고 잘 끝났으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땅에 여기에 대해서요. C가 너 뭔 소리 너 A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그래서 C가요. 이 땅 소송에서 C가 이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C가 이 땅의 주인이 새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이 땅을 100개 조각내서 하나씩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 민법의 그 집합건물법의 지분을
이제 민법 선생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법은 모르니까요. 조금만 압니다. 그냥 요 정도로 보시자고요. 그냥 습자지 100장이 있다고 치죠. 똑같은 면적이었다고 봤을 때 습자지 100장. 그래서 각각마다 습자지 한 장씩을 준 겁니다.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에 습자지에 다들 그러니까 그 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만 찢어서 버릴 수는 없죠. 그것만 찢어서 씨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크면 이제 별도의 이제 문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땅이 작으면 5%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씨한테 우리가 그 땅 사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내놔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잘못으로요? A 잘못이죠. A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장 보시죠.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잘 썼는데, 그 다음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 C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대표자가 되려면 세 글자 대표자, 세 글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얼룩은 같이 없어져야죠.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4번, 5% 미만이 얼룩인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어떤 물이 들었으면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확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 청구해야 되고요. 도달해야 되고, 동그라미 6번,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A 잘못이니까 A에게 부담한다. A가 부담한다. 사업주체에게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5절, 입주와 선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입니다. 출판 보시죠.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죠. 지위, 주택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위주택 사고파는 걸 일정 기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한참 지나도록 못 파는 거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파니까 투기꾼들이 그 돈 갖고 와서 저희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바로 그 돈 갖고 딴 데 가서 할까? 딴 데 가서 할까? 딴 데로 빠질 수가 있죠. 꼭 딴 집만이 아니라 나는 씨앗도 또 호떡 장사를 해야지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 투기꾼들 몰리는 걸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게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투기과일지구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 지정은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쪽이요. 500쪽 아래 입주와 선된 지위와 주택이 있죠. 501쪽 제일 위에 표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못 팔게 한다는 거죠.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32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일은 아니죠. 3가지면 외워야 됩니다. 10가지면 이걸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32가지면 편하죠. 안 외워도 됩니다. 어차피 출제하는 사람들도 못 외우니까요. 지문에는 딱 한 번 들어왔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격관식 문제는 5개 중에서 중요한 건 3개, 2가지는 격가지 지문이니까 이렇게 출제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3가지가 초점이었던 거였죠. 자, 보시죠.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를 못 팔게 하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여기는 주택은 맘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였고요? 공공택지와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거기에서는 뭐도요? 지위도, 주택도 못 팔게 하는 거죠. 다음에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택지인 거죠. 즉 수도권의 민간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이미 다 어디에 들어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지위도 주택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더 길게 규제하는 건가요? 지위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32가지가 있다고요. 32가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당첨 사실 통지 도달되는 것은 사람 B1 집에 있었냐 B2 집에 없었냐 달라지니까 계약기간 첫날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부터 10년, 8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등등 6개월 등에서 32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1년짜리도 있고요. 1년 동안 못 판다도 있고요. 여기도 지위 끝날 때까지 못 판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32가지마다 다 다른 거지 뭐가 더 길고 짧고가 아니에요. 32가지 각각을 가기 전에는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거 팔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판 거 발각되면 적발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상황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B1은 착한 B1, 그러니까 B2 불법으로 C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C가 그거 어디 들고 나가요? 나 불법했다. 3년 이하 빵에 보내봐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B2 이름으로 진행하고 C가 뒷돈 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그 모든 차익은 C가 먹고 그러니까 B2에게 구전을 좀 띄워주겠다는 거죠. 뭐 처음에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불법 계약 발각되면 여기까지 낸 돈, 그러니까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B2의 지위를 뺏는 겁니다. 그리고 후순위 당첨자, 예비 당첨자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예 못 돌리게, 이 집은 못 돌리는 집입니다. 뭘 해놓고요? 부기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위반한 거 발각되면 얼마고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습니다. 뭐 포상금은 나온 적 없고요. 자 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여기가 만약에 다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적용하면 그게 우리나라 땅의 12%입니다. 12%가 아닌 88%에는 대한민국 땅의 88%에는 지위도 주택도 지위 당첨되자마자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다고요. 이제 두 번째 표 내용이었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알자는 의미였지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2-1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건설공단을 주택에 입주해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셋째 줄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상속은 제외한다. 1번 투기관리지구에서 지위 분양가 상한제는 공택지와 적용지역이죠. 지위와 주택. 다음 쪽 단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3번 수도권 민간택지의 지위와 주택입니다. 2-2번 전매 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2요. 그러니까 이거를 C한테 하는 전매할 수 없다고요. 불법 계약하지 마라는 거죠. B3 착한 B3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란 가면은 이란 정부에서 딱지 주나요? 이란 이민 갔을 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B3는 이쪽 공공기관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꾼 아닌 B3 현금화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매 제한, 사고 팔 수 없다의 예외예요. 상속은 아예 전매가 아닌 거고요. 다음에 뭐고요? 상속과 이일이 있습니다. 뭐 이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상속과 이일이 있다고요. 됐습니다. 뭐 요거면 됐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의 짝은 1번 상속은 전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첫째 줄 세동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4번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5번 이혼. 6번 이주택 청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7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8번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즉 부부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예방책과 조치. 동그라미 1번 불법으로 지위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즉 돈 주고 그 지위를 추정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동그라미 2번 주택을 넘길 때 이 집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넘기지 못하는 집입니다. 부기등기를 해놓는다고요. 동그라미 3번 위반한 거 적발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징역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2-4번 그 전매 제한 기간에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 32가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깊게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쪽이요. 고생들 하셨고 505쪽에 사장 공동주택 관리가 있는데 8년간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다고요. 주택관리사 보시험이 따로 있죠. 그쪽 시험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쪽 시험 이름도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그쪽 시험은 필기시험은 초보자가 보는 그러니까 초보자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주택관리사 보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주택관리사 보가 되면 초보자니까 조그만 단지 관리사무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경력이 쌓이면 그러니까 3년, 5년 경력이 쌓이면 이제 경력이 쌓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쪽 필기시험은 주택관리사 보 주택가 필기시험인 거예요. 자, 사장은 출제된 적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주택법 7문제를 보셨습니다. 주택법 좀 어수선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택조합이요. 거기는 반복해서 다른 개념들이 꿰져야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